남편은 외계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 민수가 산부인과 진료실 문을 나서자마자 한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으니 임신은 맞는데 아직 초기라 아기집이 안 보이네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1살 부산 연제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반년. 남편 민수는 같은 나이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 3달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임신은 맞는데 아직 초기라서 아기집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 일주일 후에 다시 오래.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요.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안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분명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타고 다니는 학교 통학버스 이야기를 하다가 차 이름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차 카니발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거 스타렉스인데. 당신이 차를 잘 몰라서 그래. 튜닝해서 카니발처럼 보이는 거야. 민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차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차량이고 차량 서류도 내가 담당해서 보관하고 있어. 차량 등록증 보여줄까? 그래, 보자. 누가 맞나 두고 보자고. 결국 차량 등록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아 카니발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스타렉스였는데. 차를 새로 바꾼 거 아니야? 여보, 이 차 뽑은 지 2달밖에 안 됐어. 학교에서 새 차 들어온다고 난리였잖아. 그때 다른 차를 봤나 보네. 그런가 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기억이 조금 착각한 것뿐이라는 투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민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기분이 듭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3번, 4번 반복해도 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너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빨리 안 해? 지금 말하잖아. 내가 운전 중이라 방해될까봐 조금 이따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왜 빨리 안 했냐고. 이 대화를 5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고는 민수가 한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당신이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그 순간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민수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매일 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더니 새벽 2, 3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심하고 몸도 무거운데 남편은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민수는 자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속상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임신 사실을 안 지 일주일 만에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화학적 유산이었습니다. 아기집이 생기기 전에 유산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한다고 했더니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가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가 중요해. 아내가 중요해.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유산 후 병원 예약일에 친구를 만나겠다는 민수를 보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기는 해. 걱정은 했어. 나도 힘들다고. 당신은 내가 운전하면서 일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이나 해봤어?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쏙 빼먹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위험하게 전화했어?
점심시간쯤 전화하면 내가 받거나 나중에 받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 점심시간쯤 전화하면 내가 받거나 나중에 받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하루 종일 전화 안 해도 나는 뭐라고 한 적 없어. 그래도 운전 중에 전화하면 사고 날 뻔했다고. 이 사람과 대화가 통할 리 없다는 걸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는 자기가 운전 중에 전화 받는 게 위험했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흘 전 카페에서 있었던 일까지 들먹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저께 카페에서 남자랑 인사하던데 그건 뭐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당신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가 생각났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혼나는 아이가 그때 쟤도 그랬어요. 라며 다른 아이 탓을 하는 모습이요. 31살 어른이 꼭 그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부부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수 친구 중 한 명이 위장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과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고깃집이었으니 당연히 고기를 실컷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친구 앞에 놓인 밥그릇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보, 안 돼. 그거 성호 씨 밥이잖아. 고기 못 먹으니까 밥이라도 먹어야지. 제가 황급히 민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 한 숟가락만 먹으면 안 돼? 민수가 툴툴거렸습니다. 친구 성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냥 같이 먹어요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싸해진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민수가 한 숟가락이 아니라 밥의 절반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성호는 결국 밥 한 공기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는 고기 많이 먹었지? 응. 성호는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잖아.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민수의 대답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쟤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안 먹었어? 여보, 아까 다 같이 이야기했잖아. 위장이 안 좋아서 기름진 음식은 못 먹는다고. 내가 그래, 고기는 무리겠다 이렇게 맞장구 쳤잖아. 내가 언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기는 하는 걸까요? 여보, 제발. 사람들 분위기도 안 좋아졌잖아. 친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밥까지 뺏어 먹으면 어떡해. 그 친구가 먹으라고 했다고. 그건 한 숟가락 먹으라는 거지 절반 넘게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왜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아? 나한테 화난 거 있어서 시비 거는 거지. 나한테 화난 거 있어서 시비 거는 거지. 또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제가 트집을 잡는다. 시비를 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 상대방 생각도 좀 해야지. 그럼 당신은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나는 새벽 출근하는데 내 생각은 했어? 나는 새벽 출근하는데 내 생각은 했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당신도 내 생각 안 하잖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아니, 벽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벽은 엉뚱한 소리로 받아치지는 않으니까요. 이 사람은 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걸까요? 민수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화 도중 영혼이 몸을 떠나는 능력이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나한테 진짜 심하게 혼냈어.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다고. 그래? 무슨 실수였는데? 배송지를 잘못 찾아간 거야.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주소가 헷갈리게 되어 있었어. 그래도 2번이나 같은 실수를 했으면 팀장님이 화낼 만도 하지 않아? 아니야. 팀장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만만하게 보고 자꾸 트집 잡는다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민수는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건 잊어버리고 팀장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여보, 실수를 했으면 혼나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부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만만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거든. 이런 대화를 1시간 넘게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민수가 술자리에서 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가봐야 하는데. 그러고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채 꿈쩍도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입니다. 민수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짜증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려면 가든가, 왜 앉아서 가야 한다고만 말해? 친구들이 화를 내도 소용없습니다. 다음 술자리에서 또 똑같이 합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타이르고 부탁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그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불편해해.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는데. 여보가 술만 마시면 꼭 그래. 친구들한테도 물어봐. 아, 그래? 내가 그랬나? 몰랐네. 다음 주 술자리. 똑같았습니다. 아, 나 가봐야 하는데. 그리고 1시간을 더 앉아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제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유산 후 몸도 마음도 힘든데 민수는 매일 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걱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매일 운전하면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 그래도 지금 내가 유산하고 몸도 아픈데. 당신은 내가 운전하면서 전화 받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봤어? 이게 대화입니까? 제가 몸이 아프다는데 운전 중 전화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제가 몸이 아프다는데 운전 중 전화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여보, 나는 지금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나도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잖아.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자기가 힘들다, 자기가 피해를 봤다, 자기가 억울하다. 이것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결혼 전 민수는 정말 착했습니다. 아니, 착해 보였습니다. 연애할 때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 친구 소개받을 남자, 이렇게 셋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민수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 소개팅 주선하러 가. 괜찮지? 그래, 다녀와. 민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수가 친구들 모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친구 커플이랑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나는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그때 남자랑 셋이서 놀았잖아. 나는 왜 안 돼? 여보, 그건 친구 소개팅 주선하는 자리였잖아. 내가 허락도 했고. 그래도 나는 왜 안 돼? 이 대화를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걸요. 결혼 전에는 제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싸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민수는 정말 착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나자 민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숨겨왔던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완전체 신인류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남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특징이 딱 민수였습니다. 첫째, 자기 기억이 절대적입니다. 분명히 틀렸는데도 우기고 증거를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에게 불리한 기억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기억 못하고 남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셋째, 대화 중에 영혼이 자주 유체이탈합니다. 사람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넷째,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억울하고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5째, 잘못을 지적하면 다른 이야기로 공격합니다.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가 입버릇입니다. 민수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걔 원래 말 안 통해.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 심지어 민수의 친한 친구가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민수 때문에 힘들죠? 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맨날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해요. 결혼 전에는 제가 떠날까봐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던 겁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이제 제가 떠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완전체와 결혼한 겁니다. 이혼하자. 드디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유산 후 병원 가는 날 민수가 친구 만나겠다고 약속을 미루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중요해. 아내가 중요해. 나 지금 몸도 마음도 아픈데 걱정은 해봤어? 나도 힘들다고. 매일 운전하면서 일하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는 민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벽에다 말하는 게 낫겠어. 아니, 걔한테 말해도 이것보단 낫겠다. 이혼하자. 그제야 민수가 당황하는 표를 지었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여보는 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나는 지쳤어. 민수는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집에 뛰어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다시 며칠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요. 지금 저는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사람 결혼 전에는 정말 착해 보였는데. 네, 엄마. 저도 속았어요. 민수는 지금도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31살 아직 젊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며 매일 벽에 대고 말하듯 살 순 없습니다.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제 남편은 유치원생보다도 대화가 안 됩니다. 유치원생은 제대로 설명하면 이해하거든요. 민수 같은 사람들을 인터넷에서는 완전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 세계관이 완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결혼 전에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헤어질까봐 무조건 제 말에 맞춰줬던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제가 떠나려는지.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벽과 대화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 소통하며 사는 인생을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도 제 인생의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